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고놈입니다. 오늘은 조금 뜨끈뜨끈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에 관한 통상임금성 관련 2022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그 재직조건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성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노동법만 다루는 분들도 이 통상임금을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그 영상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뤄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죠. 이 통상임금은 내가 연장근로를 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을 하는 기준 임금이다.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몸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입사를 할 때 최저임금만 받기로 약속을 하고 입사한 분들도 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입사하기로 한 분들도 있겠죠. 이처럼 받기로 한 임금이 다르다는 것은 몸값이 다르다는 거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몸값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 같은 새로운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장근로를 했을 때 계산되는 기준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연장근로를 하니까 그 수당이 올라간 만큼 시급도 올라가고 지급되는 수당 계산의 기준임금도 또 올라가더라. 더 줘도 지랄. 통상임금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리 정해진 여러분들의 몸값이다. 이거를 조금 더 법률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적인 지표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더해서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통상임금의 실질적 지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지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통상임금에 관한 일반론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가 항상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에 관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이 재직 조건 규정이 존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규정에서는 중도 휴직 또는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자에게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는 크게 세 가지 사실관계가 존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 재직 조건, 이 붙어 있는 특정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형식적 지표 안에서도 고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 고정성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과 같이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사후적인 어떤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수당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조금 보시면 이 사건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앞선 사실관계에서 봤을 때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재직 조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노사 간 정기상여금을 공통적으로 임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작성을 할 때 이 정기상여금은 임금으로, 그 사람의 몸값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휴직자 등에 대해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에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었다는 점. 즉, 일할 계산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직 조건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 퇴사를 하면은 일할 계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현재 재직 조건일 것이라는 조건과 양립할 수가 없는 규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할 계산 규정이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도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실제 이제 현상이죠. 퇴직한 직원에게 일할 계산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을 했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일할 계산에서 지급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해서 규정상으로는 재직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재직 조건이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직 조건 달성이라는 사후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원래 이 통상임금 이론이 많이 어렵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리고 오해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은 인정이 되고 어떨 때는 통상임금이 부정이 된다. 이렇게 조금 수식화, 도식화 시키려고 하시는 경향이 강한데요. 하지만 통상임금성에 관한 정답은 그 회사의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케이스마다 역시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경향은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이라는 형식적 지표보다는 해당 케이스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준 것이냐, 즉 그 사람의 몸값을 올려준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사법부의 경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 주제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노동법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신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의 영상으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